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저도 지금껏 그게 참 궁금합니다. 김우중 회장이 5년 8개월 정도 해외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장기 체류를 작정했던 것인지 말입니다. 아무튼 김 회장이 해외로 떠나던 상황은 대우가 몰릴 대로 몰린 상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가 그토록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던 대우 자동차의 경우 GM과의 인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내가 설 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했을 겁니다. (10월 20일) 김포공항. 늦은 밤이기 때문인지 행인은 많지 않았다. 대우자동차 김태구 사장과 또 한 사람, 나흘 전에 그와 함께 중국으로 갔던 백발의 신사 김 회장이었다. 회장님,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나가봐야 알겠지.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 고맙네. 난 이만 가봐야겠네. 김포공항까지 들어왔지만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김 회장. 그는 왜 굳이 김포까지 들어왔으며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우리는 섣부른 짐작을 피하기로 한다. 이거 참... 일은 저질렀는데 저지른 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그렇다고 옆집 사람이 남의 집 일 설거지하자고 함부로 덤빌 수도 없고. 위원장님, 누구네 집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어이구, 정 기자, 어쩐 일이요?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소식이 없습니까? 없어. 무슨 공식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오래 나가 있네. 독일에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 대우 쪽에 물어보니까 독일은 맞아요. 이왕 갈 거라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갔으면 좋잖아. 마무리요? 사표 말이요, 사표. 김태구 사장이나 정주호 사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줘도 결국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대우라는 기업을 그렇게 운영해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 속이 새카맣게 탄다니까. 사표를 내도록 해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막무가내라는 그 양반.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6개사 경영권을 보장해줬다는 믿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김우중 씨,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버티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둘 중 하나다. 실제로 김우중 회장이 막무가내로 버티었거나, 오혹은 기업 구조조정위원장보다 윗선에서 해외 체류를 반강제했거나, 어찌됐든 김우중 회장의 대우 경영 일선 사퇴는 이루어진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실사 결과였다. 워크아웃 대상인 대우 12개 계열사 실사 결과, 계열사들의 실제 자산은 크게 줄고 부채는 대폭 늘어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24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 채권단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주식회사 대우를 비롯한 12개 계열사의 자산은 총 62조 882억 원, 부채는 총 86조 8,429억 원으로 자산 초과 부채가 24조 7,547억 원에 달했다. 정 기자, 그만 좀 하자니까 이러네. 왜 자꾸만 나한테 와서 이래? 요즘 같은 시국에 금감이 말고 어디서 기사거리를 찾습니까? 팩트만 주세요. 팩트는 무슨 팩트. 매일같이 보도자료 나가고 있는 게 팩트지. 대우 실사 결과 말입니다. 대우 쪽에서는 좀 억울하겠는데요? 몰라.
빚쟁이들은 다 억울해. 대우 입장이 지금 그렇잖아. 그래도 이번 실사 결과는 너무 부풀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우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내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네. 그게 말이요. 자산 부채 규모가 대폭 증감한 것은 맞아요. 당신 말대로 그건 팩트야. 네. 근데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아주 세게 했나 봐. 세게 하다니요? 그 대우 처리 건이 보통 일이야? 이 중대한 것을 말이지. 처리를 잘못했다가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 생기면 어쩌나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잣대가 냉혹해진 거야. 아무리 냉혹해도 그렇지. 당하는 쪽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계열사들의 자산 부채 가치를 평가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우 워크아웃 이후 계열사들의 주가나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야. 그럼 앞으로 대우 처리하는데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부풀려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금감이나 채권단이 같은 입장인데 대우는 그동안 회계장부 조작해가지고 실제보다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는 방법으로 재무 상황을 왜곡해왔잖아요. 예. 그걸 감안해야지. 주식회사 대우의 법정 관리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대우 문제 처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야, 시간. 불명확한 상태에서 처리를 질질 끌 수는 없지. 정부와 채권단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사표 제출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긴급 출국했으나 정부는 김 회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달 초 부실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을 분식 처리한 대우 계열사 임원 및 이를 눈감아준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우중 회장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석진강 변호사 사무실. 회장님, 그럼 팩스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석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상심은 무슨. 그래도 난 할 일이 많아. 찾아주는 이도 많고. 이제 짐을 벗은 느낌이야. 훌훌 완전히 털어버리니 오히려 시원하구만. 석 변호사. 네. 언젠가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무슨 말씀이신지. 대우에서 퇴직할 경우 그 퇴직금으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 볼 거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기억합니다. 그래.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퇴직금이야 못 받을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내겐 사람이 있지 않나. 세계 어딜 가도 나를 알고 반겨주고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게 퇴직금이다 생각하고 싶어. 11월 22일 김 회장은 결국 주력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 사퇴서를 전해왔다. 거기엔 편지 한 통도 함께 있었다. 한없는 미안함을 가슴에 담고 오늘 저는 대우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우가 살아온 지난 세월에는 국가와 명예와 미래를 지향하는 꿈이 항상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웠던 여정은 오늘에 이르러 국가 경제 짐으로 남게 되었으며 우리의 명예는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꿈과 이상 또한 이제 가눌 수 없는 고독이 되어 제 여생의 반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 묻히는 이 순간을 계기로 대우와 임직원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새로운 기업 환경이 여러분의 앞날을 보장해주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보통 크기의 종이 2장에 담긴 김 회장의 편지 구석구석에는 지는 날에 대한 회한과 대우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재계 서열 2위를 호령하던 재벌기업 오너의 당당함도 젊은이들한테 창업자의 신화를 보여주었던 신비로움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 초라한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GM을 상대로 대우자동차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출연했다. 포드였다. 12월 8일 드랭코 포드 이사가 이현재 금감위원장을 만나러 왔다. 우리는 그동안 대우자동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동차 시장 판세도 면밀하게 검토해왔고요. 그렇다면 참여하시지요. 지금까지는 GM과 협상을 해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우차 인수를 원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GM에 대한 배타적 협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런 얼마 후 뒤이어 GM의 루 휴즈 수석 부사장 역시 이현재 당시 금감위원장을 찾았다. 대우차의 국내 설비를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해외 공장 일부는 제외하고 50억 달러 제한합니다. 새 회사를 설립해 대우차를 인수하되 10억 달러는 GM이 직접 투자하고 20억 달러는 새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20억 달러는 채권단이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는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고용도 현 수준을 유지하고요. 대우차를 빨리 정상화하려면 공개 입찰보단 수의 계약이 바람직하지요. 하나, 이젠 늦은 것 같습니다. 늦다뇨? GM은 그해 8월 대우차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마자 준비 작업에 들어가 인수 제안서를 넣었다. 한국 경제의 신인도 향상을 위해서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조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였고, 그래서 GM 입장에서는 수의 계약이 용이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김우중 회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만난 이현재 금감위원장과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그래요? 하하, 이럴 일 모자란 사람들 같으니. 어쨌든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수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나 채권단은 3자 아닙니까? 수의 계약을 하려 했다면 김우중 회장이 있었을 때나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GM에서 온 수의 계약 요청은 거절하고 국제 입찰해야겠네요. 그 수밖에 없어요. 공개 매각해야 합니다. 혹시나 해서인데 만약에 GM하고 수의 계약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우차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경영 책임이 김우중 회장에서 다수의 채권단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수의 계약을 미뤄줬다간 자칫 특혜나 헐값 매각 시비가 날 수 있어요. 허나 지금 GM에서는 50억 달러를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공모에 붙여서 20억 달러나 10억 달러로 결론 나면 어쩝니까? 그야
수의 계약이 아니고 공매니까 책임질 일은 없어지겠죠. 헤헤이, 참. 자, 이렇게 해서 지루하게 이끌어오던 대우자동차는 50억 달러를 제한한 GM과의 수의 계약 대신 공개 매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과연 얼마에 팔릴지 궁금하시죠?